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저희 빠르게 달려가 볼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또 전화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는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쵸. 이번 주에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종목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받아놨던 종목을 가지고 2부 때 재활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바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맞아요. 지금 또 다시 올려주시고 1부 때 올렸다가 안 됐던 분들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사람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다음은 올려주시는 동안 공통 종목 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정은지님께서 당첨입니다. 네. 동진 세미캠이 되겠습니다. 38,000원 그리고 20%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굳이 도와주세요라고 얘가 뭔가 되게 급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 한 45,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쭉 미끄럼틀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또 완전히 바닥 한번 찍었다가 오늘도 간신히 올라왔는데 또 하루에 또 흐름을 보게 되면 또 그닥 또 되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만 보면 이게 더 무너지고 더 내려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네. 우리 정은진님뿐만 아니라 사랑님께서도 동진세미캠 잔단을 또 같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아하, 그러시군요. 매수가도 비슷합니다. 38,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만큼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두 분께 꼼꼼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매도 의견. 매도입니다. 대표님은요? 저도 매도입니다.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병훈 전문가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 올해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이 이제 비밀 반도체, 네. 엔비디아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그냥 뭐 반도체 중에서 괜찮은 뭐 이익도 좀 나오고 이렇게 괜찮은 거 사면 주식이 안 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확실하게 과거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네. 그렇게 하면 관련된 게 주로 포토마스크인가 이쪽이 국산화된 것들이요? 쭉 어려운 기술을 갖고 있는 그쪽에 이제 기업들이 쭉 또 실적이 점수 올라가고 국산화돼서 그럼 올해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동진 세미컴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건 하는데 주로 재료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네. 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제 다 들어가요.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라 반도체 회사에 광각액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할 때 발포제 그러니까 대다수는 매출에 뭐 80%가 있는 관광액전 재료잖아요, 그죠? 반도체 그렇죠. 재료. 그러면 재료 회사들이 주가가 올해 지금 이 보시면 지금 동진 세미캠도 잘 안 갔죠. 잠깐 올랐어요, 여기. 올라 뭐 3만 원대에서 3만 초반에서 4만 원 정도니까 20-30%. 그다음에 또 재료 회사 솔브레인이 또 재료 회사거든요, 이것도. 네. 솔브레인도 재료 회사인데 화학 쪽, 반도체 관련 화학 재료 쪽이고 여기도 안 갔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수페타시스다 그러면 이게 다층 기판이잖아요.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엄청 갔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미 반도체도 그냥 맨날 토마토 티 뭐 노래 부르시는 전문가들이 그죠? 재료가 아니라 기판인가 봐요. 그렇죠. 그거. 네. 제가 이거 패키징도 하고 후공정에 반도체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물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니까 네. 관련된 장비들 이제 후공정 장비들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건 전부 다 후공정 관련된 거 패키징 쪽하고 있죠 장비 그다음에 뭐 기판 이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자층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쪽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쪽에 넣어줘도 그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되는 데가 그쪽이니까. 그럼 물론 이제 또 장기적 재료가 반도체 업황이 이제 살아나면 재료 업체도 같이 살아나죠.
이 회사는 이제 동진세미컴은 그나마 이익이 상반기 이익이 괜찮아요. 이익이 968억 정도 나왔으니까 연간 2천억이면 매출 이익이 한 영업이익 1% 정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것도 보면 매출액도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보면 매출액도 4%밖에 안 줄고 이익은 1% 늘었으니까 네. 안정적으로 매출도 이미 커져서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이익도 그냥 이익 통제를 비용 통제를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한 2천억 올해 영업이익 나오면 지금 시가총액이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고 괜찮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없는 거죠. 치고 나가는 게 없잖아요. 예. 업황이 반도체는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잘 없고 자꾸 나빠진다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경기가 안 좋다 그러지. 그러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디스플레이하고 관련된 반도체들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주식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서울브랜드 마찬가지고 이런 주식들이 21년도 고점에 가고 고점 돌파를 못한 거예요. 업황 개선도 잘 안 되고 있고 실적은 평이하더라도 그래서 주식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기가 확실히 나빠지는 게 보여지면 그냥 급락합니다. 또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반등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38,000원 정도가 네. 기본적으로 사신가격이 원래 손절가를 해야 되는 가격인데 그래서 네. 주로 한 10% 내외에 몰리면 올라가면 본전에 가면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38,000원, 37,500원이 목표가고요. 네. 손절가는 만약에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그러면 33,000원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김지훈 대표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역시나 매도 시그널 주셨는데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국산화 수요 때 반짝 주가가 떴었는데 지금 이제 특별히 최병현 전무관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슈가 없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메모리 관련돼서 이 낸드 관련된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낸드 적층수가 급격하게 확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낸드 관련된 피치가 줄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셀 소재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어떤 강력한 모멘텀의 이슈가 되는 현재로서는 그게 없다는 거죠. 없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리지만 여의도에서는 하반기에 회복된다고 하는데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계 사람 만나보면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올해 하반기엔 도저히 힘들 것 같고 힘들다. 내년 일단 가야 돼요. 재고가 줄었는데 재고가 제가 체크한 걸로는 서버 기준으로 정상 재고가 한 4주에서 5주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기준으로 3주에서 4주고 그다음 PC 기준으로도 4주에서 5주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서버가 제일 그나마 재고가 빨리 소진됨에도 불구하고 6주 이상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텀이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만큼 재고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재고가 줄어야지 신규로 계속 신규 물량이 비싼 거를 들어가면서 메모리 판가든 그렇죠. 스팟 가격이든 예, 맞아요. 현물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스팟 가격이나 현물 가격 보면은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숫자로도 이미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계속 감산 얘기는 나오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메모리 쪽에 크게 지금 그 수요가 일단 없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안 하면 이 소재 쪽은 쉽진 않다. 모멘텀도 사실 약하고 그래서 차세대 EUV 포토레지스 개발 얘기는 계속 동지세미캠이 원래 2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거 지금 시간 소요되는 게 지금 아직도 3년 넘게 걸릴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전고점 가격이 39,000원이어서 39,000원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네. 손절선은 한 32,500원 정도로 잡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2,500원으로 네. 잡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종목이었습니다. 동진세미캠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 김지훈 대표 모두 다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 목표가 3만
8,000원, 예, 그리고 네. 손절가 33,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대표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39,000원, 비슷비슷합니다. 손절가 32,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자, 동진 세미캠 진단 도와드렸고요.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부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종목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를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요즘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남은 우리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고 미리 점검도 꼭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네. 아, 이거 이름이 희한하네요. 또따이똥님께서 예. 또 태국- 따이똥. 괜찮죠? 태국 분이세요? 자, 어쨌든 우리 간에 또 따이똥. 네. 괜찮네요. 아, 사와디캅. 예. 네. 하여튼 SP 시스템스를 올려주셨는데요. 13,166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오늘 뭐 강하게 딱 올라가는데 역시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비중 10%로 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점점 하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이평선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등이 올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주 그러면 네. 이제 로봇이 전체 산업에 뭐 한 지금 현재 매출 3조도 안 될 거야 아마. 크지 않네요? 작아요 아주. 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제 이 SP 시스템즈도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이 성장기에는 막 이제 공장을 짓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막 개설하면 거기에 자동화 시스템도 들어가고 산업용 로봇들이 하고 들어가서 수혜를 받는데 지금 공장을 안 짓잖아요. 공장 우리나라 공장은 뭐 지금 2차전지 너무 짓고 있지만 그렇게 미국하고 들어가는 게 크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로보틱스 관련 사업부가 매출의 절반 정도 나머지 ICT는 자동 뭐 이송 시스템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송 막 택배 물류사 이런 데 보면 네, 네. 그처럼 그런 거 뭐 시스템 만들어주고 솔루션 뭐 이렇게 주고 해주고 나머지 뭐 사업은 뭐 작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를 로봇 관련된 이제 하반기 서비스 헬스케어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게 좀 출시되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또 관련된 뭐 네. 서비스 로봇도 나온다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 회사도 또 상장되고 두산에 그러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도 기업들이 이익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적자 전환했습니다. 늘 적자나가 작년에 조금 이익 냈는데 올해 또 적자를 전환했고요. 네. 그러면 기대감이 좀 말 그대로 테마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은 개발하는 데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든지 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산업용은 가격부터 항상 테마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든 이익을 못 내는 거예요. 이 기업도 20년도 매출액이 영업이익 보면 5억. 21년 적자 5억. 작년에 34억 많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 이제 공장 관련된 자동화 로봇을 좀 냈구나 매출. 네. 그럼 올해는 지금 상반기 딱 보니 올해 보니까 지금 3월까지 또 적자 전환했고요.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이익이 났을 땐 들고 있으면 모르죠. 손해 나서 또 테마 불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비슷하네 아까. 그렇죠. 예. 항상 보시면 과거도 2022년도 저 15,000원 갔다가 다시 7,000원 왔다가 올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달에 뭐 이슈가 있으면서 같이 바람 불어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신 가격인데 13,200원 하루로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파시고 본전에 나오시고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11,800원 최근에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되니까 11,800원 손절가 드리고 사고 싶으시면 로봇은 최고의 주식 있잖아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든지 네. 관련된 기업 뭐 이제 뭐 관련된 부속품 SPG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물려도 그런 데 가서 물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되는 데 가서 물리자. 네. 이왕 그렇게 하더라도 갈 때 가기 때문에 말씀해 네. 주신 거고요. 매수가에서 매도, 손절가 중요합니다. 11,8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로봇으로 승부 볼 수 있는 다음 종목까지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JYP 엔터고요. 네. 예, 매수가랑? 매수가는 13만 원에 13만 원에 15%. 15%. 예, 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하긴 하셨네요. 최근에 또 주가가 올라가서 많이 주종 받고 네. 네. 그 돌리는 자리에서 그 꼬리 달고 올라갈 때 그러셨구나. 그때 돌리나 보다 생각하고 음. 그때 들어갔었는데 그랬는데 방향이 예, 조금 반대쪽으로 내려가고 갑자기 있네요. 급하락하면서 네네. 그때 손절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하고 대응이 쉽지 않았겠어요. 계속 네. 예?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았겠다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정말 확 떨어져 너무 버렸네. 그러구나. 네. 네, JYP 엔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주가는 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그쵸, 네.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 살짝 반등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제대로 된 반등이 이제 그쵸. 다지는 네. 건지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 아니면 손절을 하면 얼마쯤에 해야 되는지 네, 이 아니면 종목에 대한 목표가 고민이 또 여러 정말 가지 많으신 것 궁금해서. 같은데. 머릿속에 물음표 잔뜩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모든 물음표 저희가 확실하게 느낌표로 바꿔드릴게요.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부탁드립니다. 김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JYP 어떤 그 그룹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워낙 그룹이 많아가지고. 네, 대표적인 트와이스. 있지. 네. 스파이스도 있고. 너무 옛날인가요? 옛날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JYP가 네. 보이그룹, 걸그룹 다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 중에 뭐 탑픽으로 꼽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고 엔터 산업이 지금 예전이랑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JYP도 일단은 당연히 단기간에 계속 올랐으니까 주가가 90도로 수직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주고 또 가겠죠. 왜냐면 회사는 일단 자체가 계속 매출과 이익이 폭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JYP 같은 경우는 엔터주 중에서 그 유일하게 약점인 건 하이브랑 다르게 북미에서 모멘텀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지금 그 A2K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북미에서 현저한 아이돌 하는 게 아마 하반기에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전혀 지금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엔터주 중에서도 가장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30%대 영업이익률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손절 고려하실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사실 영업이익 뭐 6% 정도 시장 컨센보다 빠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지금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2의 방탄으로 불리는 게 지금 스트레이키즈거든요. 스트레이키즈가 연간 앨범 판매가 뭐 580만 장씩 팔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키즈가 하반기에 또 월드 투어 또 계속 예상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엠믹스, 트와이스, 있지도 다 지금 글로벌 월드 투어, 일본 투어 예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콘서트 판매 가격 자체가 그 유럽에서 그때 안표 파는 게 지금 거의 40만 원대 판매 나오거든요. 와. 지금 저도 콘서트 가서 본 게 한 5, 6만 원대 봤는데 지금 거의 6배, 7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른 가격이 떨어지긴 쉽지 않고요. 그쵸.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인기가 많아질수록 네. 더더욱이요. 네. 그리고 비싸네요. 네. JYP는 이제 콘서트 보고 매력을 느껴서 신작 말고 구작 앨범에 대한 비중도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 예를 들어 트와이스 팬이 아닌데 네. 트와이스 콘서트 보고 반해가지고 옛날 앨범을 앨범까지. 사주는 거죠. 그럼 옛날 앨범 마케팅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비용이 완전히 그러니까. 재고가 떨어지겠네요. 예. 네네. 그렇죠. 반도체와 다르게. 네. 예. 그래서 구작 신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보이그룹하고 걸그룹하고 가장 잘 되고 그리고 또 이 박진영 대표가 제일 경영자 그 이슈가 없어요. 제일 맞아요. 깔끔하고 깨끗해요. 한우물만 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JYP는 좀 지속 좀 홀딩 이게 뭐 급한 자금으로 투자하신 게 아니라면
저는 증권사 목표가도 계속 상향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저는 15만 원을 보고요.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깨진 거는 깨졌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서 이게 매출 체력이 지금 5천억, 7천억대까지 매출 체력이 올라오고요. 이익 1천억 이상 이제 800억대, 900억, 1천억대나 이익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MSCI 이게 리밸런싱 되는 거는 8월 30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아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정확히 얼마 들어올지는 이제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속 홀딩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JYP가 뭐 그날 종가 기준으로 5% 이상 빠지면 한 5% 정도 추가로 더 담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JYP 엔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티스트들도 워낙에 잘 나가고 있고 네.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셨고요. 15만 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전해드렸고 추가 매수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물음표가 좀 많이 진정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 네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종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비해서 한 5% 정도가 더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장중에 그렇죠. 추가 매수 네.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네. 내일 시초가에서 만약에 밀리면 네, 종가 기준으로 5%가 빠지면 5%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갖고 한번 좋습니다. 종목 선택을 잘하신 것 5%만 더 같아요. 담을까요? 아니면 한 10% 정도 더 담을까요? 저는 일단 얼마나 5% 정도가 적당하고 그쵸. 이미 15%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네. 5%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너무 귀여우신 시청자분이셨어요. 근데 전화 통화하시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것도 다 그쵸, 물어볼 수 있어서 그쵸. 좋은 것 같고요. 네. 여기 JYP 여기 들어가려면 연습생 들어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생활 기록부도 가져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싹 다 뒤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해야 되나 봐요. 예. 그래서 못합니다. 그만큼 네, 탄탄하게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철저합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죠. 네. 김미향님께서 전에 최병훈 전문가님 추천으로 LG전자를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손실 감안해서 손절 잘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시장에 또 9월 또 되면 또 애플폰 얘기 나오고 또 애플 하면 또 애플카 얘기 요것도 좀 이게 돈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LG전자에 대한 재도전이 가능한 건지 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미양 님이 누구신가 이름이 되게 익숙하다라고 했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화요일에 100% 담으시면서 아. 겁납니다라고 저희 상담하신 분 담으신 있잖아요. 건 미양님인데 겁을 내셔가 저희도 겁이 맞아요. 그래서 났었죠. 저희가 저희도 겁나요 했었던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그때 상담 잘 받으시고 아, 잘 매도하시면서 그 수익도 얘기군요. 챙기셨다고 우리 나만 믿고 따라와를 정말 잘 따라와 주고 계시는 다행스럽습니다.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LG전자도 이제 일단은 최병훈 전문가님 덕분에 큰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셨고 다시 한번 이제 재도전하시거든요.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제 덕분에 샀죠. 제 덕분에 손절했네요. 이건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게 네. 손절가를 왜 짧게 잡아드렸냐면 이제 IT 종목들이 경기에 좀 민감해서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면 샀다가 바로 손절 안 하면 손실이 아주 커집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IT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업황이 나빠졌을 때 21년도 고점 대비하면 거의 다 반타작 났었거든요. 그러면 네. 기다렸다가 반타작 이제 회복하기만 기다려 회복하면 얼마 못 먹고 나와요 또. 그래서 손절을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히든 카드로 이제 대형주는 사실은 살만한 게 거의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한 종목 해야 돼서 저는 대형주 주로 하니까 LG전자도 이제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때 목요일 날 이제 보면 목요일 날 종가가 12만 6천 원이니까 금요일하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가 13만 2천 가다가 이거 겁나게 벌습니다. 이게 여기서 왼쪽에서 보시면 요날 10% 가까이 오르면 9% 오르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100만 지 사버렸는데 올렸다가 바로 계속 팔았습니다. 네. 이 주식이 이제 외국인 기관 뭐 의식을 해서 막 샀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팔아요.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잘 안 갑니다. 이제 공매도나 이제 매매 세력들, 매도 세력들 주로 매매를 해서 그런데
그래서 박스권에 주로 있다가 지금 박스권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가 저가가 6월 27일 저가가 12만 1,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12만 드린 거예요. 요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있으면 다시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에 올라가야 추세로 갈 것 같았는데 7월이니까 이제 갈 것 같았는데 지금 실적도 뭐 큰 문제는 없어. 좀 빠지긴 빠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 정도면. 그런데 가다가 이 추세를 다시 가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저점이 깨지거든요. 네. 추세 반전에 성공하려고 하다 그걸 실패해요. 결국은 실패하면 추세 저점을 깨버려요. 박스권 저점을.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12만 원 손절할 때 9만 9천이니까 2만 원 더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20%더 빠지는. 그렇게 이 손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부실주라든지 테마주라든지 뭐 실적이 불투명한 기업들은 반드시 손절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잘하신 것 같다. 이제 많이 빠졌으면 사고 싶은데 주식은 일단 많이 빠지면 가격이 조정받은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10월 달 정도 월봉 보면 2달째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거의 여기서 더 내려와서 횡보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 정도에 주로 사면 이 주식들이 좀 잘 나와요. 10월 달이고요. 이때 당시도 거의 10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LG전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매매를 해보고 옛날에 4만 원대는 이제 16만 7천 최고가인데 이제는 15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VC 사업부 자동차 관련 사업부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동차 사업부가 실적이 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 나오기 시작하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를 보면 매출은 안 늡니다. 이 컨센서스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보면 여기 매출은 거의 늘지 않아요. 올해도 0%대, 내년에 6%, 7%. 매출은 늘지 않는데 이익이 올해도 거의 4조, 내년에 4조 6천. 그러면 21년도가 영업이 4조 나왔는데 그걸 내년 다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25년도 5조까지 올라가거든요. 매출이 별로 안 돼. 이익이 이렇게 늘까? 바로 자동차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구동모터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최고의 구동모터 회사는 이제 LG전자고 그 다음에 구동모터 사업한 포스코인터예요. 그래서 제가 2만 원대 작년 8월에 이제 시세 형성 원리에서 배워야 산다 해서 2만 원대 이거 장기 투자하게 되면 큰 수익이 난다고 그래서 2만 원에 8, 9만 원 왔잖아요. 네. 구동모터뿐만 아니라 이제 구동모터 플러스 그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시대니까 물가 그걸 같이 맞췄고 LG전자는 지금 구동모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업부는 배터리팩 이런 거 좋은데 IT 가전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IT. 네.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이 회사가 LG전자 구조적으로 성장 막 20만 막 가려면 이익을 보면 20만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려면 IT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올 가을부터 10월부터는 살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플하네요. 내년부터 경기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약간 선행해서 10월쯤 매수하자라고 말씀하셨고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네. 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많이 하십니다. 아유, 또 이렇게 함께하게 감사합니다. 됐는데, 예, 자, 어떤 종목 네. 진단 도와드릴까요? KH바텍이요. KH바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1,500원에 30%. 아이고, 손실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게 네. 최근에 너무나도 급락을 했어가지고, 네. 네, 손실이 좀 커졌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무슨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거래도 잘 안 되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네. 그 원인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 저희가 같이 짜드릴게요. 네, 네. 네, 김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셔요. 지금 너무 오랜 밤에 수고하십니다. 네, 그 KH 바텍 뭐 만드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네, 핸드폰 힌지요. 네네, 핸드폰 중간에 그 접히는 부분 힌지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네, 그 힌지 만드는 회사가 많이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서 이 회사가 그래서 살아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힌지가 많이 팔리려면 당연히 접히는 폴더블 폰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폴더블 폰이 엄청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기대감보다 덜 팔린 거예요. 예. 근데 다행인 거는 작년보다 폴더블 나온 시기가 좀 빨라졌거든요. 한 3주 정도가 빨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래도 연간 한 1,100만 대 정도, 1,100에서 1,300만 대 정도 팔 거라고 예상하니까. 근데 네. 사실 그 Z 폴드 5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도 올해 실적이 역성장할 걸로 봤는데 꺾이진 않아요.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다만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돼서 그렇지. 예.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매출과 이익이 한 15에서 20% 정도 성장하는데, 그게 주가에 반영할, 그러니까 어찌됐건 주가는 이제 기업이 만드니까 반영하려면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게 뭐 급한 자금이 아니시라면 폴더블 폰 팔리는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네. 근데 사신 가격이 조금 비싸게 사셔가지고, 네. 저는 일단 지금 급하게 떨어진 가격이 한 17,0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1차로 17,000원을 보시고, 17,000원을 만약에 그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붙거나 아니면 폴더블 폰이 뭐 잘 팔린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면 그때는 보유하신 21,000원대까지 가기 전에 한 18,000원에서 19,000원의 비중을 절반 정도 조금 아쉽지만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일단은 1차로는 한 17,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좀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폴더블 폰이 지금 뭐 엄청 좀 뭐 잘 안 팔리거나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쪽이 휴대폰 부품 쪽이 전혀 주목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시장 상황이 또 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상황이랑 수급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1차적으로 17,5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네. 되셨을까요? 네. 네, 좀 높은 가격에 사셔서 좀 차근차근히 좀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그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네. 전화 너무 잘 주셨고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17,000원 정도 오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자금은 기다리고 있어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 여유가 있는 자금이세요? 알겠습니다. 17,000원 오면 그때 바로 팔까요? 아니면은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까요? 그때 추세 돌파하거나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는 이슈가 나오면 굳이 파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더 그러니까 이 보유하셔도 될 폰이, 것 같습니다. 예. 핸드폰이 잘 팔려야겠네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네네네. 네, 그 상황 계속해서 좀 이 핸드폰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그러면은 회사는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KH 네. 바텍을 조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잘 대응해 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KH 바텍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를 주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맞아요. 여러 번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유튜브에서 포그님께서 이 아이디도 포그인데 너너무 답답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답답해요? 상담 요청합니다. 네. 브리지텍이 되겠는데요. 매수가가 8,500원. 그리고 30%. 오늘 이런 차트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잠깐 이제 팍 한번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차트가 지금 이게 한 4번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약간 맞네요. 그런 게 약간 트렌드인 건지. 네. 브리지텍이 9.8%나 올랐습니다.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거의 7,500원까지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8,500원까지 아직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관련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브리지텍 그게 큰 종목은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가총액 880억 대니까 아주 작은 종목이죠. 네네. 그럼 이런 작은 종목들은 아까 앵커님이 윗꼬리 달고 이런 게 주로 나온다, 그죠? 아마 유축건데 리딩방 있잖아요, 이런데 네. 싸잖아요, 주식 밑에. 접근하기 시가 편하죠.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뉴스 보면 선행 매매를 한다고처럼 막 샀다가 막 고기 리딩 무료잖아요. 막 사면 거기다 팔아먹고 그래서 꼴이 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 부실주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거 브리지텍 부실주는 아니에요. 이익이 상반기 12억 났으니까 이거 브리지텍이 뭐 하는 회사냐면 네. 우리 A 자동 닫기 있잖아요.
고객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고객센터 AS 센터부터 이런 여러 가지가 보면 음성으로 자동 내가 음성으로 막 서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음성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콜센터 같은. 첨단 산업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매출액이 늘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고객센터나 콜센터를 만들어도 그렇게 새로운 데 만들 때 기업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비슷한 500억 내외 매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가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엄청난 한 3배가 주가가 뛰었거든요. 이게 왜 뛰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주가가 이렇게 뛰었어요. 뛰었다가 16,000에서 내려왔으니까 8,000원대 샀으니까 8,500원 샀으니까 야 많이 빠져서 산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살고 싶으면 일단 아까 가격이 조정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시간 조정. 그리고 있다가 또 시간 테마 조정. 불면 예. 또 가겠죠. 예. 그럼 테마주는 요게 이제 챗GPT 4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가 작년 11월 하고 이제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가 가기 시작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발달해 지금 $500잖아요. 5배 올랐잖아요. 그 1년도 안 됐는데 5배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챗GPT 4에 보면 입력하면 응답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대형 언어 모델로 내가 말로 하면 네. 응답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변 전문가가 어디에서 어디 방송에서 활동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말로 물어보면 답이 걔가 말로 해주는 거죠. 토마토 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게 브릿지텍인 거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되네.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식을 띄우는 거죠. 그죠? 띄워 그걸 다 팔아먹은 거죠. 거래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래 여기 이미 거래가 이렇게 높으니까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아먹은 게 일종의 같이 뭐 테마식 해서 똑똑한 사람 그런 걸 다 스토리 만들니까 가니까 딱 팔아먹는데 회사 내용은 하나도 바뀐 거죠. 아직도 걔들도 못하는데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 못하는 것을 예. 그러니까 주식이 그건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빠지는 10년 뒤는 할 수는 네. 있겠지만 그래서 음성 관련된 나온 브릿지 과거에 그래서 늘 왔다 갔다 그런데 테마가 강력한 테마 요때만 부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 오는 거예요. 30년 당연히 그럼 오는데 과연 브릿지 해낼 수 있을까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형사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다면 코로바라든지 네이버가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소형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AI 시스템 서버 사가지고 뭐 하고 하면 뭐 한 달에 그냥 운영하려도 몇백억씩 막 들어가는데 개인사 못 하자. 그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1등으로 우리나라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만약에 사고 싶어서 한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주식 16,000에서 70% 60% 정도 빠지면 얼마예요? 7,000원이에요. 네. 그럼 7,000원 이하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저가에 사는 거예요. 최저가가 이제 7,000원 이거 왔잖아요. 여기 보면 6,000원대. 그래서 그거 뭐 사면 손해는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 테마 불면 팔아먹든지. 그래서 너무 일찍 사셨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8,0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고 올해 마이너스 45% 영업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건 없습니다. 테마니까 이제 그런 테마는 상반기 같은 테마는 잘 안 볼 거다 보고 본전에 가면 팔고 나오시고요. 테마가 있으니까 본전은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네. 그때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I로 약간 들어가신 것 같아요. 엮었습니다. 엮이신 네.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본전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손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39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예, 예. 우리 골신님의 포스코 DX입니다. 29,600원에 100% 가지고 계시고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올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주가가 흔들리는 올랐습니다. 거죠. 어머나. 좀 불안할 수도 예.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비중도 100%입니다, 대표님. 일단 비중 최소한 60% 이상 줄이시는 거 반 이상. 예. 이거를 뭐 어떤 모멘텀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포스코 ICT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소 이전 이슈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오른 거는 네. 일단 뭐 절반 이상 정리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일단 비중이 너무 높고요. 그럼 포스코 DX가 실적에 성장을 안 하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포스코 2차 전지 그룹이 2030년까지 41조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 관련된 뭐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물류, 그다음에 스마트 설비 관련돼서 결국은 이게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 엄청나게 생산비 절감되고 원가 구조 좋아지고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포스코 그룹 측면에서 41조 투자하는데 그럼 거의 포스코 DX에 몰아줄 텐데 그래서 이미 수주 받은 것만 해도 올해가 지금 2조가 넘거든요. 네.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내년도 줄지 않아요. 내년도 2조 한 7천억 대니까 30% 넘게 수주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꾸준히 수주 성장세는 30% 이상 증가하면 그게 실적에 반영되는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한 이슈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당연히 비중도 높고 그래서 정리하시는 게 맞고 나머지는 굳이 파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매수 단가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수급적인 이슈가 정상화되면 네. 다시 한번 이제 그냥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의 모멘텀에 엮여서 다시 그 정고점을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60% 이상 정리하시고 나머지 40%는 정고점이 45,000원까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수익 어느 정도 챙기시고요. 장기적인 목표가 4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포스코 DX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지금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장 초반 대비 이제 뭐 엔비디아 호재가 뭐 연결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네. 지금은 탄력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강보합권, 독일은 이제 음봉 전환되어 있는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강한 시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오르기는 하는데 뭐 나스닥이 그나마 올라간 게 한 0.2 정도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약간의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으로 장 초반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좀 경계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히든카드를 통해서 이 시장을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히든카드 만나러 가시죠.